안녕하세요. 깨알 역사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약소국이었던 초기 고구려가 점차 강대국이 되는 길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한 역사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를 아십니까? 이 드라마에서 세종대왕의 곁을 지키던 호위무사가 한 명 있었죠. 우사무율!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조진웅 씨가 연기했던 무사무율. 이 인물은 실제 역사에는 없었던 허구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인물의 이름인 무율. 무율은 실제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모티브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른 시대 인물이긴 하나 무율이라는 멋들어진 이름은 분명히 실존 인물에서 따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실존 인물인 무율, 그는 누구일까요? 고구려 2대 왕 유리명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도절은 일찍 죽었고 둘째 해명은 유리왕에 의해 죽었습니다. 저번 유리왕 편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이 바로 유리왕의 셋째 아들 무율입니다. 무율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한 인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도절과 해명이 죽은 후 유리왕은 무율을 태자로 책봉하기는 했지만 그는 여진이란 아들을 더욱 아꼈습니다. 무율은 유리왕의 총애를 받았던 태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여진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자 유리왕 또한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무율은 무탈하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5세, 그가 바로 대무신왕입니다. 대무신왕은 시호부터 상당히 거창합니다. 대무신왕, 대전쟁의 신이라는 뜻이죠. 유리왕 편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고구려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무신왕 시대를 거치면서 고구려는 점차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대무신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여러 나라와 전쟁을 했고 승리하였고 정복했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 고구려가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소왕의 동부여였죠. 고구려의 시조 주몽과도 악연을 가졌던 대소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결코 그냥 둘 수 없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서기 20년, 그런 대소왕에게서 사신이 옵니다. 그 사신은 몸은 둘이고 머리는 하나인 붉은 까마귀를 가져오며 까마귀는 검은 법인데 이제 빛이 변하여 붉게 되었고 또한 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둘이니 이는 두 나라가 병합될 징조이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동부여에게 먹힐 거다 라는 선전포고죠. 그러자 대무신왕은 검은색은 북방의 색인데 이제 변하여 남방의 색이 되었다. 또한 붉은 까마귀는 상서로운 것으로 그대가 이것을 얻었으나 가지지 못하고 내게 보냈으니 양국의 존망은 알 길이 없도다 라며 까마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대소왕에게 전했습니다. 먹히는 건 고구려가 아니라 동부여인 것 같은데 이걸 나한테 보내다니 실수했네 라는 뜻이죠. 대소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 21년 대무신왕은 군사를 일으켜 숙적 동부여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이때 여러 기이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고구려군은 불을 피우지 않아도 스스로 열이 나서 밥을 짓는 솥, 하늘이 내린 금도장과 병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기밥솥이나 공중보급품 같은 것이 있었을 리도 만무하니 이야기를 적당히 해석해보자면 동부여를 공격하러 가는 길에 근처 부족이나 세력들을 규합하여 그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정도가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유라는 인물이 대무신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왕이 정벌을 하러 간다고 하여 왔으며 자신이 부여 왕의 머리를 베겠으니 정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록에는 그의 키가 9척이었다고 하는데 고구려 척이 35.6cm이니 3m가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기준의 척을 들어도 2m는 훌쩍 넘는 이 키는 아마 과장된 기록일 것이며 어쨌든 덩치가 큰 인물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마로라는 인물도 나타나 대무신왕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구려군은 동부여의 남쪽으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진흙수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은 평지를 골라 군영을 만들어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형이 이러하니 동부여가 쉽게 먼저 공격해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죠. 그러나 동부여의 대소왕은 친히 출전하여 고구려군을 선공하였습니다. 고구려군은 당황했겠죠. 그런데 동부여의 군대도 너무 성급했는지 군대가 진흙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고함과 병기 소리가 오가는 가운데 괴유가 대소왕의 목을 베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동부여의 군사들은 왕이 죽었음에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으며 고구려군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며칠 동안 안개가 피어 눈앞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대무신왕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무기를 쥐어주고 거짓 군사를 군영에 만들어 놓은 다음 샛길로 군대를 이끌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고구려는 동부여의 왕을 죽였지만 전쟁에서는 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국가의 운명은 전쟁의 승패와는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고구려는 더욱 단합하고 미래를 준비했으나 왕이 죽은 동부여에서는 지도 세력 간의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일부는 고구려의 투항에 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고구려와 동부여 두 나라의 국력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무신왕은 국력을 다진 후 서기 26년에 주변국인 개마국과 구다국을 정복합니다. 대무신왕은 주변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백성들을 약탈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면서 점점 고구려의 영토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힘을 키워나가는 고구려는 한나라와도 충돌합니다.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킨 적도 있는 명실상부한 대륙의 강대국이었죠. 서기 28년 한나라의 요동태수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대무신왕은 을두지라는 인물의 계략을 받아들여 적군을 밖에서 맞는 것이 아니라 위나암성에서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나암성에서 수십일 동안 농성이 지속되었습니다. 한나라군이 포위를 풀지 않자 을두지는 또 다른 계책을 냅니다. 위나암성에 물이 없어서 물이 고갈되기를 기다리는 듯하니 연못에서 잉어를 잡아 적장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군은 단시일 내에 위나암성을 점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각했습니다. 점점 힘이 커가는 고구려였지만 한나라군과 들판에서 맞붙을 만큼은 아니었고 대무신왕은 상황 파악에 능했던 을두지의 계책을 활용하여 한나라군의 공격을 큰 피해 없이 잘 막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 32년 고구려는 낙랑국을 공격하여 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죠. 호동 왕자와 낙랑공주 그리고 자명고. 낙랑 정벌에 앞서 대무신왕의 아들인 호동은 옥저에 사냥을 나갔다가 낙랑 국왕 최리와 만나 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호동은 귀국한 뒤 자신의 부인에게 은밀히 서신을 보내 낙랑의 고각을 부수도록 하였고 이후 낙랑국을 기습하여 항복을 받아냅니다. 실제로 적국의 침략을 알리는 자명고란 존재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동의 스파이 임무가 낙랑국 정벌에 큰 공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드라마나 책에서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의 낙랑국 정벌 과정은 그렇게 감성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룩한 대무신왕, 그는 그의 아버지와 달리 나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강해지고 있는 왕이었죠. 그러나 그 역시도 절대적으로 강한 인물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유리왕이 저질렀던 비극을 아들인 대무신왕도 재현하게 됩니다. 유리왕이 해명태자에게 그랬듯 대무신왕도 호동왕자에게 죽음을 명령한 것입니다. 호동은 대무신왕의 첫째 왕후의 모략에 빠져 어머니를 간통했다는 누명을 받았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살했습니다. 이쯤 되면 부자 갈등은 이쪽 집안 전통이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하네요. 추측건대 낙랑 정벌로 인해 호동의 입지가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호동은 대무신왕의 첫째 왕후의 아들이 아니었죠. 따라서 1순위 견제 대상이었을 것이고 제거된 것입니다. 아직 고구려에서의 왕의 힘이 그리 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고구려하면 제일 먼저 광개토 대왕을 떠올립니다. 넓은 영토를 정복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룩한 왕이죠. 고구려의 전성기는 앞시대 왕들의 수많은 업적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의 역사의 첫 장에서 우리는 대무신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전쟁의 신이라는 칭호를 아무에게나 붙여주지는 않겠죠. 주몽이 건국하고 유리왕이 몸을 사려가며 다져놓은 고구려. 대무신왕은 그러한 고구려가 강대국이 되도록 첫 발걸음을 내디딘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초창기 고구려의 대전쟁의 신 대무신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클이었습니다.